안녕하세요. 혁신적인 기업에 투자하는 민트 멤버 스타크입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국가 이스라엘 기업들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있는 나라로 인구 1인당 벤처 창업 비율이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한 해 700여 개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새로 탄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비율의 국민들이 스타트업에 적극적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미국, 중국에 이어 가장 많은 나스닥 상장 기업 무려 84개를 보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은 이러한 성공을 보일 수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스라엘은 매우 척박합니다. 그래서 자연환경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국가입니다. 이러한 환경을 극복하고자 이스라엘은 살아나가는 전략을 최초부터 기술 개발로 잡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대통령인 하임 바이츠만 대통령은 노벨 화학상 수상자로 과학자이니만큼 기술 개발에 힘써왔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학도 국립대학이 아닌 기술대학으로 기술을 근간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OCS, Office of the Chief Scientist라는 정부 부처를 만들어 기술 개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1970년대에 해수 담수화 기술을 개발하여 물이 가장 부족한 나라인 핸디캡을 해결하고 세계적으로 담수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원자력 안전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전에는 원자력을 제어하지 못해 폭탄으로밖에 사용하지 못했는데 원자력 안전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원자력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에는 인터넷 보안 기술에 집중하였습니다. 최초로 방화벽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전 세계의 80%의 방화벽은 이스라엘 기업인 체크포인트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주도 정책으로 이스라엘은 기술 강국으로 성장하였는데, 이스라엘의 기술 강국 정부 주도 정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시몬 페레즈 대통령입니다. 시몬 페레즈 대통령은 S축, 저 깊은 바다를 상상하고 탐험해라. Y축, 저 높은 우주를 상상하고 탐험해라. Z축, 저 심오한 생명을 상상하고 탐험해라. 라는 정책으로 이스라엘의 기술 발전을 꾀했습니다. 이스라엘 스타트업 발전에는 정부의 많은 지원이 있었는데, 리스크는 정부가 분담하고 수익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기조를 가지고 기업을 지원하여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중 요즈마 펀드에 대해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자원은 없지만 상상으로 혁신을 만들자라는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의 경제기획을 하는 부서에서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정부는 이 펀드를 가지고 젊은이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라고 해서 정부 기금 3억 달러와 민간 기부금 3억 달러, 총 6억 달러로 요즈마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6억 달러를 6천만 달러짜리 모태펀드 10개로 쪼개서 만들어진 10개의 펀드와 이스라엘의 가장 혁신적인 정책을 구사하는 수석과학관실에 있는 수석관들이 인큐베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기업들을 모집할 때 좋은 아이디어 제시 기업에 창업자금의 70%를 지원한다고 했고, 성공 시 투자 파트너는 정부 지분을 저가에 매입할 수 있다고 하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벤처 육성을 시작하였고, 거기서 성공한 기업들이 많은 돈을 벌자 정부는 기업들이 번 돈을 가지고 펀드를 만들어라 라고 지시하였고, 그렇게 한다면 그에 합당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펀드는 끊임없이 운영될 수 있었고, 또 창업에 성공한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창업을 지원하기 때문에 인큐베이션 역할과 어드바이서 역할을 자연스레 그들이 겸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은 10년간 이스라엘의 벤처 캐피탈 시장 규모를 약 100억 달러 이상 조성하였고, M&A 시장 규모 200억 달러까지 확대하였으며, 투자받은 벤처 기업 중 상당수가 나스닥에 상장하는 좋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스라엘이 현재 군사기술 및 첨단 기술 개발 강국으로도 주목받는데, 그 이후에는 제4차 중동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 중 시리아, 이집트 연합군에게 큰 피해를 입었는데, 그 후 방위산업에 국력을 쏟았고, 그 결과 전투기,
UAV 같은 항공 우주 분야와 AI, 자율주행 그리고 ICT 등 4차 산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중동의 실리콘밸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정부 지원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스타트업 창업에 도전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실패하면 어쩌지? 일 것입니다. 바로 가장 두려운 것은 실패했을 때의 리스크입니다. 이런 점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정부는 실패한 창업자에게 첫 창업 때보다 더 다양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과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실제로 한 해 700여 개의 신생 스타트업 중 약 2%의 기업들만 살아남는데 실패한 나머지 98%의 창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예산을 따로 편성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젊은 창업자들이 한 번쯤 도전을 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정책일수록 사회적 안전장치를 걸어놓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스타트업 정책 또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안보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적은 한도 내에서 가급적 많은 정보를 창업자에게 제공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윈드워드라는 스타트업은 이스라엘 정부와 국제회사기구가 제공한 항공정보를 토대로 전 세계에 약 20만 척의 선박 정보와 항로, 경유지 시간 등을 점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스타트업은 7,700여 개이며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인텔에서 18조에 인수한 모비라이라는 자율주행 관련 기업과 인터넷 보안 사업을 하는 체크포인트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오시스 장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과기부 장관 포지션입니다. 이 사람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혁신은 국가적 가치관이며 여기에 있는 스타트업 회사의 수가 이를 증명합니다. 지금은 스타트업 국가에서 혁신 국가로의 브랜딩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 대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현재 이스라엘은 혁신적인 기업을 키워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투자 기조인 Disruptive Innovation, 오직 파괴적인 혁신에 투자한다는 목표에 부합하는 회사들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알아볼 시간인데요. 제가 준비한 것은 이 이스라엘 아크인베스트사에서 운용하는 ETF인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새 되게 뜨고 있죠? 아니죠. 완전히 떠버렸죠, 이제. 이 아크인베스트라는 운용사가 있습니다. 이 운용사는 저와 투자 기조가 비슷한데요. Disruptive Innovation, 파괴적 혁신에만 투자를 한다 라고 합니다. 완전히 똑같죠. 네. 특히 이 운용사가 테슬라에 많은 투자를 하면서 유명해졌는데 요즘 투자자들 사이에서 제2의 테슬라를 찾아라가 열풍을 불고 있는데 제2의 테슬라는 아크에서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소문이 날 정도로 요새 많은 투자자들의 신망을 얻고 있는 운용사입니다. 이 아크인베스트에서 이번에 Our Insight라고 이렇게 자료를 하나 내놓았는데 그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로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 팀원들이 지금 이 Our Insight에 대한 자료들을 이렇게 쭉 수집을 해서 한번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 영상도 올라오면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 아크인베스트라는 운용사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ARK는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선도하는 국가는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스라엘이 혁신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이 이노베이션 파워하우스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이렇게 엄청 띄워줬는데요. 근데 그럴만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생각해 보시면 좀 그러지 않습니까? 아크에서 이 그로스 포텐셜이 높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에 투자를 했겠죠. 지금 아크 보시면은 로봇 자율주행, 사물 인터넷, 핀테크, 게놈, 3D 프린팅 이런 엄청 뜰 것 같은 섹터에다가 다 이렇게 ETF들을 포진을 시켜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추종 ETF를 운용한다? 이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ETF를 만들어 두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펀드 디테일스를 보겠습니다. 티커는 IZRL, 이즈라엘네입니다. 이 간단하게 만들어놨죠. 그 다음에 운용자산 규모 같은 경우에는 33밀리언 달러입니다. 그 다음 인덱스 펀드이고
그 다음에 또 보셔야 될 게 뭐 2017년 12월 5일에 이제 시작을 했네요. 이 ETF가. 그 다음에 운용 보수 같은 경우는 0.49%로 좀 높은 편입니다. 다른 ETF들에 비해서. 근데 아크 인베스트사에 대한 ETF 운용 보수가 다른 투자 운용사의 ETF 운용 보수보다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근데 기도 하지만 그에 합당한 보상을 아크에서는 항상 해주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섹터 웨이트를 한번 봐볼까요? 자, 섹터 웨이트. 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에 48.2%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48.2%.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뭐 소개 기술? 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실 건데, 이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IT의 그 풀 네임입니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IT 산업의 48.2% 절반 가까운 이런 퍼센테이지를 차지를 하고 있고, 헬스케어 26%,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10.5%, 인더스트리얼스 7.5%, 컨슈머 디스크리셔너리 이 임의 소비재라는 건데 거기에 7.2% 정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더스트리 웨이트 이걸 보시면은 의사소통 장비 16.2%, 소프트웨어에 14.9%, 그 다음에 제약에 9.9%, 그 다음에 뭐 바이오에 9.8%, 그 다음에 뭐 IT 서비스에 7.6% 이렇게 쭉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펀드 홀딩스를 보겠습니다. 펀드 홀딩스에서는 이렇게 많은 회사에다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 세 가지 4.1% 이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파이버, 레드힐, 그 다음에 페라이언 이 회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파이버 인터내셔널 Ltd 같은 경우에는 상품 및 서비스 판매를 위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제공을 하고 로고, 포스터, 브로셔 디자인, 포토샵 편집, 콘텐츠 마케팅, 웹 분석 및 번역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신 섹터이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스, 그 다음에 산업군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산업군에 속해 있습니다. 이 레디얼 바이오파마 Ltd는 주로 전염병에 초점을 맞춘 바이오 제약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이 회사에서는 여러 기술 플랫폼을 기반으로 여러 질병 치료를 목표로 하고 있고, 다른 업체보다도 좀 더 저렴하고 빠르게 신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페라이언 같은 경우에는 광고 회사입니다. 광고 회사이고, 여기 쭉 보시면은 뭐 CEO들 페라이언 IR인데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들이 될게 여기 있다. 이겁니다. 16년도 1분기 자료와 20년도 3분기 자료 이렇게 비교를 해놨는데, 넷캐시가 늘고 있고, 그 다음에 빚이 이렇게 뎁트가 좀 줄어드는 걸로 봐서 재무 건전성 또한 되게 좋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광고를 어떻게 하는지 광고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는 회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뭐 소셜 애드버타이징이나 디스플레이 애드버타이징, 그 다음에 서치 애드버타이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위 3개의 회사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 이외에도 지금 여기 16위 보시면 체크포인트, 아까 전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방화벽을 관리하고 있는 회사에도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혁신적인 이스라엘 기업들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오른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른쪽 이 그래프로 넘어가겠는데, 이 그래프가 어떤 것을 뜻하냐면 이 NAV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저희가 계속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추종 ETF에 대한 인덱스를 이렇게 측정을 해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SPX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S&P 500 인덱스 펀드를 이렇게 추종을 해놓은 그래프이고, 그 다음에 WO 같은 경우에는 이 월드 인덱스입니다. 월드 인덱스여가지고 세계의 증시, 세계 인덱스가 어떤 식으로 갔는지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는데, 이거 보시면은 대부분 다 이 인덱스들이 이스라엘이 지금 같이 가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S&P 500보다 좀 더 이렇게 높을 때도 있고, S&P 500과 거의 같이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S&P 500과 같이하고 때로는 월드 인덱스보다 조금 더 낮게 이렇게 오기도 하지만 월드 인덱스보다는 좀 더 높은 그런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 기업 투자하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의견이나 뭐 좀 더 추가해 주실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좀 더 의사소통이 되어서 더 좋은 자료들을 이제 제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혹시라도 구독 버튼 안 누르셨다면 한번 꼭 눌러주시고 영상에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 스타크였습니다.